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대중의 사색화. 대중의 사색화.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을 모아서 남기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5에 대해서 쓴다면 5라는 숫자에 동의하는 사람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5.5에 대해서 쓴다면 주변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질 것이다. 이걸 책에 비유하면 5를 쓴 사람은 널리 알려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5.5를 쓴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글을 쓴 사람이다. 5.5에 대해서 쓴 사람은 안다. 0.5를 포기하면 더 많은 사람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건 자신의 가치를 대중화시키는 일이다. 연주가 조성진은 이런 식의 말을 남겼다. 클래식이 대중화가 된다는 건 이미 클래식이 아니라는 증거다. 나는 클래식을 대중화를 해서 낮추기보다는 대중을 끌어올려서 클래식화하겠다. 마찬가지다. 나는 사색의 대중화를 원하지 않는다. 대중을 사색화하겠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기.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던 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웃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웃는 일이다. 만약 슬플 때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얼굴에서 슬픔을 몰아낼 수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힘든 삶에 잠시 휴가를 주는 웃음을 즐겨라. 2022년 9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말 안 듣는 아이를 바꾸는 부모의 말 덧붙이기. 이런 상상을 해보죠. 당신은 근사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컵에서 비린내가 나서 교체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아 라는 탄성만 남기며 다른 말 없이 물컵만 교체를 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교체를 해주긴 했지만 뭔가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높죠. 이유가 뭘까요? 적절한 말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아 라는 표현 뒤에 말을 덧붙였다면 훨씬 기분 좋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겠지요. 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깨끗한 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당연하게 해야 할 것들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불만과 분노가 시작되죠. 아이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의 근사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서비스는 부모의 덧붙이는 말과 같죠.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이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 덧붙이기를 해주시면 이전보다 아이와의 관계도 나아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행복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양치질 하라고. 양치질 하는 걸 잊었나 보구나. 지금이라도 양치질 하자. 너 혼자 놀이터에서 살아. 나는 간다. 놀이터에 있으면 즐거운 거 알아. 그런데 지금 집에 가지 않으면 엄마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단다.
네가 이해해주면 기쁠 것 같아. 일어나라고. 지금 일어나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 몇 번을 더 말해야 하니? 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니? 그럼 몇 번이라도 더 말해줄 수 있지. 한 커플이 당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며 저 우리 사진 좀 이라고 말하면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을 덧붙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저 우리가 당신의 시간을 조금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말을 덧붙이는 것 이상의 수준이지만 시작은 결국 말을 덧붙여서 마음까지 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더 놀고 싶은 마음과 더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말 덧붙이기는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한 만큼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과 표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덧붙이면 곧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당연한 말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꾸 아이와의 대화에서 실패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탄사나 감정적인 표현만 전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말 덧붙이기를 통해서 아이와 어제와는 다른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그 시작을 미룰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말 덧붙이기, 부모의 말.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들려주면 하루가 근사해지는 말. 아이들에게 학교나 학원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며 삶의 태도를 완성하는 곳이기도 하죠. 배우는 자세와 태도, 친구들과의 소통과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기쁨과 예절이 자리 잡히는 시기라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특히 좋지 않아요. 오늘은 뭐 배웠어? 떠들지 않고 집중했지? 놀지 말고 숙제 먼저 하고? 너 학원 보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물론 학교나 학원은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아이로 하여금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은 곳으로 만들게 되죠. 반대로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온 순간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말을 적절히 들려줄 수 있다면 아이의 모든 능력은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루를 근사하게 보낼 수 있게 되지요. 다음에 소개하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 아이와 나눠주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 널 즐겁게 해줬니? 네 이야기가 궁금하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잊자. 내일이 되면 기억도 나지 않을 거야. 배고프지? 맛있는 간식 줄게. 뭘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난 지금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까지 좋아져. 매일 너 자신에게 들려주면 좋을 거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멋지네? 예쁘네. 너만 보고 있으면 내 기분도 좋아져. 오늘은 어떤 실수를 했니? 실수를 한다는 건 좋은 거야. 네가 뭔가를 시도했다는 말이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널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줬으니까.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 나눴어?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면 들려줄래? 결국 하루하루 반복한 일이 쌓여서 너의 모든 것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지. 다양한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그건 더 큰 내가 되는 소중한 과정이란다. 정말 힘들 땐 우는 것도 좋아. 하지만 혼자서 울지는 마. 엄마가 늘 곁에 있으니까. 학교나 학원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예 부모의 말에 답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위에 소개한 말을 들려주면 됩니다. 불안과 혼란스러운 감정은 생각이라는 지적인 휴식을 통해 조금씩 사라지니까요. 뭐든 서둘러서 해결하려는 마음만 버리면 누구나 아이의 하루를 근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무언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마다 아이가 스스로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아이가 맞이할 내일은 더욱 근사하게 바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아진다는 의미이니까요. 위에 나열한 말들은 그 귀한 하루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 아름답게 활용해 주세요. 김종원 작가. 아이의 하루를 근사하게 만들며 우리들 자신의 마음도 함께 근사해집니다. 아이를 위한 것은 일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이 내게도 좋으니까요. 좋은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이 번지는 노을과도 같습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학교, 학원,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4월 9일. 공부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좋은 과정도 멋진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